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늦게나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양자물리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고 간 상태였잖아요. 예. 네, 실제 그 메리 크리스마스 김보님. 네, 김보님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 뭐 저한테 영화 보면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다만 영화 전개상이 양자물리학을 그렇게 고수했어야 되는 코드인가라는 거에서 솔직히 조금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가 이걸 개봉했기 때문에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봐야 했기 때문에 보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뭐 어쨌든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엄청 잘 만든 영화인가에서는 또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좀 여러모로 영화에서 나오는 양자물리학처럼 그 슈레딩거의 고향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있는지 없는지, 재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영화가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숙제라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먼저 받고 갑니다. 일단 2019년에 나온 한국 범죄물은 1월 뺑방, 3월 돈, 5월 악인전, 6월 비스트, 그 다음에 9월 나쁜 녀석들, 타짜, 원아이드 제익이 있었는데요. 올해 한국 범죄물 중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요. 완성도 면에서 다른 영화들보다 나은 모습을 보였고, 다만 아쉬운 건 관객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제목은 비아냥을 샀던 것 같습니다. 뒤에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물리학 어떤 영화였는지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박혜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배우였긴 하거든요. 봤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분이 뭐 뮤지컬이나 이런 쪽에서는 최고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알고 있던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번 영화에서 소위 정말 나쁜 말로 하면 나대는 연기죠. 뭐 이런 거를 나쁘지 않게 소화했다고 생각해요. 후반에 이제 김웅수 씨가 말한 것처럼 정말 최고의 이빨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나름 그 까불까불하면서도 그 깝치대는 연기. 그쵸. 그러면서도 약간 무게 있을 때는 무게 있으려고 하는 뭐 그런 연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다른 배우들도 그렇게 모나지 않은 연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그 양검사 역의 이창훈 배우님은 캐릭터 자체는 잘 잡으셨는데, 이게 되게 잘하면은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배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보면서. 근데 그 부분이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가 가진 연기력이나 타일 자체는 좋아 보였는데, 뭔가 이제 그 약간의 한 단계만 더 좀 끌어올렸으면 조금 많이 주목받지 않았을까. 약간 예전에 그 조우진 씨 같은 분들이 했으면 되게 딱 좋았을 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분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하셨는데 좀 더 잘했으면은 이번에 뭐 이렇게 수상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 캐릭터가 너무나 좋은 배역이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카메라로 가장 많은 장난을 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난을 쳤다는 게 뭐 나쁜 건 아니고 많은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오프닝 장면에서도 뭐 이 휠이나 이 자동차를 싹 지나가지고 주인공을 보여주는 장면이나 중간중간에 타임랩스를 쓴다던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평소 잘 안 하는 그런 카메라 장난을 많이 하시고 편집적인 것도 많이 시도하셔서 그나마 좀 고민을 많이 하신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진 거 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서 이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일단 러닝타임이었고요. 그러니까 119분이 긴 건 아니에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에 비하면, 특히 외국 영화들에 비하면 이 119분 되게 짧은 건데 등장인물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캐릭터들마다 사연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들을 끝까지 그러면 잘 살려줬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설정을 다 잡았는데 이 양자물리학 그 대사를 쳤던 것처럼 후반에는 전혀 그 짚어주진 않아요. 그러면서 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슥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강했고, 그리고 시나리오 자체가 저한테는 사실 흥미가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 들어서 그런 조폭 영화나 이런 약간 요런 쪽의 내용들에 약간 신물이 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얻어낼 게 없었다라는 게 일단 제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서 이 영화가 모든 악이 소탕되는 약간 쾌감을 주고 싶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큰 그림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이 배신하고 배신하는 관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그 옛날에 만화 블리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네. 거기서 보면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찔렀어. 근데 갑자기 뒤에서 탁 나타나면서 그건 내 잔상이었다 했는데, 또 뒤에서 또 다시 다른 애가 나타나면서 후후 네가 보고 있는 것도 내 잔상이었지, 이런 것처럼 계속 그냥 서로를 계속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유치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전이라는 거나 아니면 배신이란 게 되게 사람을 놀래키는 키워드나 아니면 여기서 제가?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것도 배신하겠지. 또 배신이야, 또 배신. 이런 식으로 약간 당연하게 돼버리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너무 남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나쁜 새끼인지 다 아는 마당에 그 나쁜 놈을 잡는 레이드 과정을 집중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에 제대로 표현된 게 아닌 것 같아서 후반이 오히려 좀 미약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저는 물론 그 주인공이 밑바닥 인생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클럽 사장까지 간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렇게 실제로 뭐 다른 유튜브지만 그 워크맨 보면은 그 술집 사장님 중에 그런 분 진짜 있더라고요. 네. 삐끼 출신에서 네. 정말 그 술집을 사들 정도로 그 열심히 일하셔서 정말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느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뭐 조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착할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과거에서는 소시민일 수 있으나 이미 클럽 사장이 된 시점에서는, 그리고 화류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원탑인 여성이 되었을 때에는 그분들의 위치는 소시민과는 거리가 되게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같은 놈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공감대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네. 이분들이 자신들이 서민과 우리와 같은 포지션으로 그 자신들을 이렇게 포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클럽 사장이거나 화류계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사회적인 위치가, 이분들이 쓰는 돈과 이분들이 하는 그 경제적 활동이나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나 우리의 삶과 먼데, 그렇게 우리와 가까운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아쉬워서, 이게 서민이나 아니면 우리같이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나쁜 부자들을 때려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부자들끼리의 싸움으로 보이는 그런 결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한국 범죄 영화 중에서는 가장 흥미롭게 본 영화였습니다. 일단 가장 큰 몫을 한 건 역시나 박혜수라는 배우인데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상업 영화에서 인지도 낮은 이 박혜수 배우를 주연으로 낙점했다는 점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캐스팅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려와는 다르게 시작하자마자 톤업된 채로 트로트를 불러 제끼는데, 한 방 먹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주말 하면서. 그러니까요, 잘하더라고요. 네,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맛깔나게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 가벼운 느낌을 맛깔나게 살렸고, 단짝 김상수와 의리를 지키는 무게감까지 잘 연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서예지, 김상우, 김웅수, 변희봉, 이 주조연들이 또 가세해서 주인공 이찬우를 바치는 힘이 크게 느껴졌고요. 신인답지 않게 패기를 보여준 양윤식 검사의 이창훈과 단짝 김상수 역의 임철수도 좋은 캐스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일단 영화는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우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연출, 카메라, 조명, 분장 등등 여러 방면에서 완성도를 주는 것이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 편집, 카메라, 조명 따위가 올해 한국 영화들을 돌아보면은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상대적이에요. 최근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빠른 편집도 소화를 해냈고, 클럽과 클럽이 아닌 곳에서 색채감 대비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큰 사건을 영리한 연출로 잘 수습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 제목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객은 양자물리학 하면
양자물리학을 기대하고 영화관에 가고요. 조커는 히어로물 조커를 기대하고 조커를 보러 가고, 저수지의 개들이라고 하면은 저수지의 개들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욕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 감독들은 대중들의 눈높이에 혹은 대중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제목을 내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영화 안에서 쓰인 이 양자물리학은 한 사람의 종교적 신념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요. 누구는 예수를 믿고 불교, 석가를 믿고 뭐 이런 것처럼 이 주인공은 양자물리학을 믿는 정도로 영화 안에서 쓰고 버려지죠. 그런데 관객은 쓰고 버려지는 걸 왜 제목으로 썼냐는 것 자체가 반발심으로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양자물리학을 빼고 수학의 정석이나 건축학개론을 들고 나왔다고 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이 느끼는 공감대와 감독이 느끼는 공감대는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극 중에서도 나오지만 이 양자물리학을 설득하는데 몇 컷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관객에게 설득하는 게 실패한 게 된 것이죠. 조커라는 영화도 조커를 이해시키는데 1시간 반을 들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설득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죠. 그런 면에서 감독이 영리하지 못했습니다. 영화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화를 잘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관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영화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영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냥 보고 느끼는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까이더라고요. 많이 까여서 좀 아쉬운 마음에 좀 얘기를 했는데 관객이 사실 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독이나 이 제작진 쪽에서 조금 아쉬운 선택을 한 게 아니었나. 봐봐요. 제가 수학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랑 이런 상황은 근해 공식이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양자물리학에서 표현하려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았나.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줄 수 없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들이니까. 그렇죠. 그게 물론 설정에 충실해서 그렇게 나아갔다고 하셔도 영화라고 했을 때는 좀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화나 약간 소설이었으면 달랐을 것 같아요. 한 큐에 그냥 끝나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이 정도 그냥 설정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화를 현실적으로 그려내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양자물리학을 겹치니까 이게 조금 어중뛴다는 느낌? 아예 만화적으로 만들었으면 더 조금 공감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양자물리학을 딱 공부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은 그럼 수학하고 과학을 해야 되는데 수학하고 과학을 그럼 또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건가? 이거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양자물리학만 공부했어가 사람들한테 확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내가 양자물리학을 모르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분은 나무위키에 있는 양자물리학 정도 읽고 그냥 계속 그것만 떠드는 사람인 거라는 표현이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공감대가 쉽지 않는 거죠. 차라리 지금 말했던 사실 저는 나무위키에서 양자물리학을 봤어요, 이 정도만 얘기했어도 조금 더 공감대가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되게 가벼운 위키라는 거에 양자물리학을 또 대입해오니까는 좀 더 공감대가 갈 수 있죠. 근데 그걸 확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클럽 사장 전에 얼마나 그걸로 핍박을 받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깔끔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좀 더 스토리텔링이 있었어야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살면서 양자물리학을 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런 클럽에 대한 그 애정도가 되게 큰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영화들에서 아까 이제 뭐 고담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캐릭터의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고 가려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 차라리 몇을 줄이더라도 해수의 과거 얘기를 좀 더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이게 빠른 영화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닌데 이제 젊은 층으로 갈수록 점점 빠른 편집들을 요구하잖아요. 지루한 거 되게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캐릭터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게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차라리 양자물리학은 드라마로 나왔으면 더 잘 됐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많아지니까. 이야기를 다 풀어내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자, 양자물리학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감상평은 양주물리학.
2.2 드립니다. 준수한 완성도, 낮은 공감대 3.2점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건데 사실 한국 영화들이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점수를 줬는데, 우리나라의 영화 시장은 좀 더 관객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거를 빨리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나란 말씀이도 했었잖아요. 네. 나란 말씀이도 포장을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레플리카한테 1.8 줬잖아요. 코가 나올 뻔했네. 씨. 근데 이제 양자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영화라서 제가 조금 더 점수를 준 게 있거든요. 근데 점수를 그렇게 주고 나서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는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실망도를 더 크게 그냥 막 주는데, 맞아요. 우리나라 영화는 우리나라 영화니까 이 정도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기생충 같은 영화가 나오면은 사실 무리가 없는데 똑같이 그냥 놓고 보는데. 얼마 안 남았네.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